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새해 첫 주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1월 시작과 함께 차분하게 한 주 시작했습니다. 2024년 올해 서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으로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2024년 한 해 달라지는 서울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만한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네, 첫 소식 서주원 기자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서울에서는 기후동행 카드가 새로 도입됩니다. 30일간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입니다. 서울 지역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와 따릉이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만 이용할 경우는 62,000원, 따릉이를 추가할 경우는 가격이 65,000원입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 6월 30일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칩니다. 카드 충전은 오는 23일부터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 실물 구매는 지하철 고객안전실과 인근 편의점 등에서 가능합니다.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 시범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교통정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도 새로 선보입니다.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둘 이상 다태아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이 무료로 자동 가입됩니다. 출생일로부터 2년 동안 응급실 내원비와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 달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산모는 고령 산모 검사비가 최대 100만 원까지,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은 아이돌봄 서비스 부담금을 지원받습니다. 반면 올해부터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늦은 밤과 새벽에 문을 여는 약국 177곳 중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야간 약국 33곳이 운영을 중단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 찾았던 각 자치구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도 1월 1일부터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서울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교육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교권 추락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학교마다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는 1학교 1변호사 제도를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학생 인권 조례는 시의회와 보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복성, 무고성 고소고발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교직원들. 교원들이 최소한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대비책이 마련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1학교 1변호사 제도를 서울 전체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총괄팀이 신설돼 법적, 행정적 지원이 이뤄집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는 법률 지원 일종의 서비스하고 변호사 한 분당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저희들이 적절하게 좀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그렇게 맞춰갈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갈등의 씨앗으로 지적됐던 무분별한 학부모의 학교 방문도 사전 예약제 도입으로 차단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체 학교 예약 시스템 적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사전 예약 시스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시범 운영한 결과를 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조금 더 다른 방식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전면 도입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 공동체 형성을 강조했습니다. 교권 추락과 학생 인권 조례를 둘러싼 갈등을 공동체 관계 형성으로 극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목표는 동일합니다. 학생의 교사를 향한 존경심, 교사의 학생을 향한 존중심,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협력심, 이 3심이 긍정적으로 교차하면서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진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시의회와 보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해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일단 의회가 보류를 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의회와 좀 본격적인 협의를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의회가 또 이왕 보류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디지털 칠판, 디벗 도입 등 주요 추진 사업의 예산 삭감에 대해선 추경 등을 통해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 심리, 학습 등 여러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통합 지원하는 플랫폼도 만들어져 하반기에 전체 교육지원청에 적용됩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1월 시작부터 자치구 개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구 신당 10구역에 정비구역 지정 이후 6개월 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네, 이르면 2030년에 입주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구 신당 10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중구청이 조합 설립 인가서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신당 10구역은 지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5년 해제된 바 있습니다.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재개발에 대한 기대를 다시 높였습니다. 이후 2년 6개월 만에 조합 직접 설립 방식으로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 기간보다 3년 이상 단축한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중단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신속통합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1호로 지정이 됐고 그 지정됨과 동시에 가열차게 주민들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구청에서 열심히 돕고 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조합이 만들어지고 신당 10구역은 향후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신당 10구역은 총 면적 63,893제곱미터 규모로 1,423세대가 공급됩니다. 최고 35층 규모로 17개 동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2026년에 착공해 2030년에 입주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도봉구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의 첫 대상지가 확정됐습니다. 오랜 시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주거 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반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 주민들은 재심사에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한 세월이 느껴지는 낡은 아파트. 도봉구에서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했던 쌍문동 일대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도봉구의 첫 번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곳 일대에는 25층 이하 320세대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도봉구는 추가 사업지에 대한 행정 지원도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지 일대 일방 통행로는 바로 앞 우이천과 연결된 수변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이어 주민 통행로 확보를 위한 주변 도로 교통체계 변화도 계획됐습니다. 반면 비슷한 사례로 모아타운을 추진했던 도봉 1동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환경 개선 작업이 한참 뒤로 밀려났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북한산 고도 제한입니다. 다른 지구 단위 계획 사업과 주거 환경 개선 대상지가 모아타운 구역에 포함된 것도 탈락 사유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북한산 고도 제한지고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업성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층수 완화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은 탈락이 결정된 이후 추가 주민 동의서 모집을 진행하며 재신청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발 구역을 넓혀 도로망 개선 가능성을 확보하고 결격 사유로 지적됐던 지역 발전 균형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큰 병수 원하지 않아요. 작은 병수에서 따뜻하게 정말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단합이 된 것뿐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도와만 주신다면, 시하고 구해서 관계자들이 도와주신다면 사업성이 없어도 가장 빠르게 협조적으로 할 수 있는 동네가 저희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도봉 지역에선 동시다발적으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도봉구는 미선정 지역의 재심사 신청을 위한 구역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앞서 보도한 도봉 지역 개발 소식 가운데 쌍문 일동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쌍문동 724번지 일대는 지난 2021년 신통기획에 공모했다 도봉구의 첫 사업으로 선정돼 25층 이하 320세대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오랜 시간 주거환경 개선을 기다렸던 주민들에겐 희소식일 겁니다. 네, 실제 민심은 어떤지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네, 도봉구를 담당하는 김민영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영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의 소중함을 전하는 도봉구 통신원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이 첫 신속 통합기획 사업에 선정된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의 주민을 만나셨다는데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 또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현재 느끼고 있는지요? 네, 여러 주민들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근처에 지나가시는 분들을 붙잡고도 물어보고 아파트에서 나오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랫동안 기다렸다. 말만 너무 무성해서 실제로 믿어지지는 않는다. 공사가 시작이 되면 믿겨지겠다. 이런 반응들도 있으셨고요. 근처에 다른 아파트들도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쪽은 어떤가 이런 궁금증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아무래도 낡은 시설이 문제가 되게 많이 됐었고 하다 보니까 재건축을 통해서 노후주택이 이제 새롭게 개선이 되면 현대적인 주거 환경으로 바뀌니까 도시 경관도 좋고 기쁠 것 같다라는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셨습니다. 네, 서울시와 도봉구는 이 쌍문일동 일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실제 주민들은 어떻게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도 조금씩 개발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주변 환경이 이제 깨끗하게 바뀌니까 자연과 더 가까이 접촉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민들이 이제 수변 지역에서 산책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운동도 하고 휴식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라고 반응들을 보이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생태계 보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다양한 식물들, 동물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제공되니까 수질도 관리될 것 같고 생태계 균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좋은 도시 환경에 개선이 돼서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제발 아름답게 만들어달라. 이런 반응들도 있으셨습니다. 네, 그동안 이 고도 제한 등 개발에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 이 지역의 첫 신속 통합 기획 개발에 대한 주민 기대감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어떤지 취재를 하셨다고요? 아무래도 북한산이 인접해 있어서 높은 산과 외부의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 고도 제한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개발로 주민들의 기대감과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다. 일자리도 창출될 거고 생활의 편리성이 있을 거니까 기대가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개발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교통이 혼잡되거나 또는 환경의 변화가 생겨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관심들도 갖고 계셨습니다. 네, 도봉구 쌍문일동 신속 통합기획 추진에 따른 지역 주민 반응을 김민영 통신원과 알아봤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자치구 소식입니다. 네, 지난 연말까지 이어진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올해 예산 여론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청은 구의회의 예산 삭감이 횡포라며 주민 규탄 대회에 구청장이 나서고 구의회는 의회를 무력화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구구민회관에 주민들이 모여듭니다. 최근 중구의회가 80억 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주민들이 직접 규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김길성 구청장이 직접 나와 중구의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중구를 망가뜨리고 우리 중구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구민 이름으로 길기영 의장과 또 민주당에 강력히 권고합니다. 빼앗은 예산
다시 돌려놔 주십시오. 원래대로 복구해 주십시오. 이어서 담당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예산 삭감에 대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내년 중구 예산안은 5,764억 원 규모. 이 가운데 중구이회는 8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군원 쓰레기 반입 수수료, 봉제 산업 지원비, 어린이집 긴급 보수비 등 구민 실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삭감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중구이회도 기자회견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지난 2019년 85억 원, 2020년에는 732억 원, 지난해에는 602억 원을 삭감해 올해 삭감액 80억 원은 최소 금액이라는 입장입니다. 삭감된 예산도 당장 급하지 않거나 낭비성 사업에 대해서만 칼을 댔다는 주장입니다. 구가 의도적으로 예산 삭감이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토록 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해 끊임없이 여론전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80억 원을 삭감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궁금하다.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의장 선출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조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등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지난 10월부터 새 구청장의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강서구에서는 올해 주민들을 위한 여러 시설이 지어지거나 또 문을 엽니다. 어떤 시설이 언제쯤 지어지는지 김대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강서구에서 처음 지어지는 안전교육센터입니다. 조경 공사를 끝낸 뒤 올해 4월쯤 완공될 전망입니다. 각종 재난과 위험 상황이 많은 요즘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가칭 어울림 플라자도 올해 말쯤 준공될 예정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시설입니다. 수영장과 도서관, 공연장을 비롯해 장애인 연수시설과 장애인 치과병원 등이 조성됩니다. 공사는 올해 안에 끝나지만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부터입니다. 마곡지구엔 노인종합복지관이 지어집니다. 강서구에선 두 번째입니다. 올해 하반기쯤 공사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15개월 정도 뒤, 그러니까 2026년 상반기에 문을 열 전망입니다. 등촌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과 비슷한 규모로 지어집니다. 이색 공간도 마련됩니다. 이른바 안심거래존입니다. 늘고 있는 중고물품 직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고화질 CCTV가 설치됩니다. 특정 동주민센터 안이나 밖에 이 안심거래존을 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확대 운영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연초에는 신년 모임으로 자연스레 지역마다 사람이 몰리는 골목들이 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인파가 몰려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파 관리 시스템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활용합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동구 성수역 출입구, 스마트 인파지도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 일대를 알 수 있는 지도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지도에서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골목의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CCTV가 설치된 장소를 누르게 되면 해당 장소의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수동 카페거리 일대에 설치된 CCTV는 총 60대. 이번에 도입된 인파관리 시스템은 CCTV를 통해 인파 밀집을 자동으로 감지해 위험 징후를 알려줍니다. 제곱미터당 인원수를 측정합니다. 제곱미터당 3명 이하면 여유, 4명이면 보통, 5명이면 주의 단계로 노란색, 6명 이상이면 혼잡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와 연동해 인파 전광판이 성수 카페거리와 연무장길에 설치됐습니다. 전광판에는 인파 밀집도가 높아지면 위험을 미리 경고하고 우회를 유도합니다. 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그런 의식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파 정보를 시민과 미리 공유함으로써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집이 감지되면 성동구 재난안전실은 물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정보가 공유돼 사고 예방에 대응하게 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해를 거듭할수록 다국적 입국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만 해도 지난해까지 3만 명을 넘었는데요. 이들이 국내 생활에 적응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청년 사업가와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만약에 뭐 어떤 것도 잘못했다 그러면 미안하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베트남어는 신로이밭. 화상 연결을 통해 베트남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한국으로 입국한 지 10년이 넘은 베트남 여성이 비대면 언어 강사가 된 건 젊은 여성 취업 준비생의 아이디어로 일자리가 된 겁니다. 이분들의 언어 능력을 활용을 해서 좀 사업을 진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언어가 출중하시니 이러한 언어를 바탕으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 제조업체하고 이제 B2B 언어 교육을 진행했을 때 조금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걸 보고 이 시장이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판단을 서서 다국적 여성을 위한 플랫폼은 지역사회로 확장됐습니다. 도봉구의 한 사회적 기업과 손잡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했습니다. 엄마들의 꿈을 주제로 다양한 수공예 작품을 만들어 프리마켓을 통한 전문 판매까지 이어지도록 셀러 양성 교육부터 지도해줍니다. 청년 플랫폼을 통해 다국적 여성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연결되면 여러 아이템을 교육하고 상품 제조를 체험한 후 국내 셀러들과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수공예 제품이 뭐 이제 그 아이템일 뿐이니까 그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 제품을 판매까지 연결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발판을 저희가 마련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와 저희가 협업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주 여성들에게 기회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새해 달력을 손수 만드는 다국적 여성들은 올해는 자신의 일자리를 찾겠다는 포부를 전합니다. 한국어 선생님과 외국인 친구들이랑 함께 수다 떨면서 핸드메이드 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고요. 앞으로 핸드메이드를 좋아하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판매자로서 마켓에 나가서 경제 활동으로 하고 싶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을 국내 언어 강사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청년 플랫폼. 올해는 지역 사회가 함께 이들의 일자리 개척을 목표로 주민들이 동참하는 선한 영향력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을 보신 유권자도 있을 겁니다.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국정활동을 비판하면서 뽑을 만한 국회의원 후보가 없다는 목소리가 정말 높습니다. 네, 그래도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한 만큼 후보들의 면면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저희 BTV 뉴스를 통해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